어떻게 하면 청와대를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지원이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고 너는 이걸 보고서라고 썼니?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아주 결정체가 바로 이지원이었다. 저 국가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노무현으로부터 좋은 정치를 상상하다. 오늘도 천호선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특허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 대통령께 특허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특허가 있나요?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이라는 게 있죠. 그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독서 방법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책 하나만 놓고 읽는 게 아니라 책 여러 권을 동시에 조금씩 읽으세요. 멀티태스킹의 선구자. 네. 퇴임 이후에 봉화에 사조에도 책이 항상 서너 권이 이렇게 같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조금 읽다가 관계되는 새로운 책을 읽다가 이런 게 있으셨는데 아마 고시 공부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두 권을 동시에 읽을까를 고민하다가 독서대를 개발해서 실용신안을 낸 거죠. 그 등록돼 있습니다. 물론 상품화에 성공하진 않았는데 그것대로 만든 그러니까 시제품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사진도 올라와 있긴 한데 책 두 권을 이렇게 동시에 읽을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0년대 중반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닐 때 당에서 최고위원만 하고 계실 때 그때 아파트에 가시면 뭘 항상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고 계세요. 뭘 하시나 했더니 일종의 인명관리 프로그램 직접 개발하셨어요. 사비를 털어서 한 2억 쓸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름이 노하우 2000이었고 이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가적 기질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를 운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청와대를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지원이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그게 나중에 퇴임 이후에 논란이 되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지원이 대통령께서 특허를 따신 프로그램이라는. 이지원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청와대 내에 문혁신 비서관실이 함께 다듬고 하셨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퇴임 전에 이걸 특허 등록을 합니다. 특허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 중에 새로운 어떤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그걸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특허법상 있습니다. 천 이사님도 그럼 특허 한번 도전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건 네. 없습니다. 없으신 걸로 하고. 근데 그 이지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터넷 할 때 그다음에 지원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뭐예요? 청와대가 지금 개방돼서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 다녀왔습니다. 상춘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앞에 뜰이 참 예뻐요. 그 뜰 이름이 녹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따왔어요. 디지털 지식의 정원이다 라는 뜻으로 원래 이름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시 청와대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청와대 뭐 등등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지원이라는 이름이 가장 다수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서 그걸 이름으로 채택하게 됐죠. 거기에 또 의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지 있죠. 쉽다. 네. 이지한 원이다. 그래서 매우 쉬운 거다라는 뜻도 있었는데 실제로 전혀 제 기억에는 이지하지는 않은 이지원 프로그램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지원의 시작 전에 독특한 부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PPR 비서관? PPL이 아니고 PPR? 뭔가요? PPL이 아니고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걸 잘 활용하고 잘 결합하면 일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겠다. 디지털화할 수 있겠다. 효율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셨고 청와대 업무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혁신과 연결될 수 있겠다는 구상을 초기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청와대 내의 업무를 혁신하는 비서관실을 처음부터 만들었죠. 그 이름이 PPR이었어요. 이상한 기괴한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폴리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정책, 과정, 혁신 비서관이죠. 이름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PPR 비서관이라고 불렀고 PPR 비서관실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던 거죠. PPR 비서관들이 그러면은 몇 분이나 계셨던 거예요? PPR 비서관은 한 명이 있고 네.
청와대 대부분의 구조가 그렇듯이 거기는 행정관, 행정요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와대 업무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혁신, 막 예를 들면 다면평가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일도 했고 그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지원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 PPR 비서관에 힘을 엄청 실어주면서 여러 가지 혁신, 특히 이제 다면평가제도나 업무 성과 관리제도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날 청와대 전 직원을 비서실장부터 행정요원까지 다 불러다 놓고 이 혁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미 PPR 비서관이 약간 악명이 높아졌던 시절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소신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손을 들고 혁신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혁신 대상자들이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동의와 공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혁신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손 들고 용기 있게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지고 대통령이 약간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저는 찍혔다고 생각을 하죠. 제 딴에는 용기 있게 청와대 직원들의 고충을 반영해서 대통령한테 완전히 찍혀서 반혁신 세력의 거두가 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지원 전자결제 시스템도 아니고 인트라넷도 아니고 그 모드를 포괄하지만 실제로 일을 투명하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시스템입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문서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표제부, 두 번째가 경로부, 세 번째가 관리 속성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이 업무를 어떤 근거에서 누구의 지시사항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거나 어떤 회의의 결정사항에서 한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본문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작성자가 누군지. 경로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로는 문서를 작성한 최초 보통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이 만들죠. 문서가 만들어져서 그 상급자인 비서관에게 또 직상급자인 수석에게 보고되는 과정이 쭉 나오고 거기에 비서관과 수석의 의견이 붙습니다. 때로는 회의를 하게 되면 유관부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결과가 회의록이 붙습니다. 수직적으로도 쌍방향이 이루어지고 다른 부서 회의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가 제기했던 의견들도 담겨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대통령 입장에선 최종적인 한 장의 보고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 이 문제의식, 이 정책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최초에 어떻게 작성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상급자와 유관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정 보완을 거쳐서 나한테 온 보고서구나. 이걸 그 과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대통령이 거기다 지시사항을 씁니다. 이걸 보고한 대로 시행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보고가 부족하니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행정관들, 비서관들, 수석들, 비서실장에서 자기 컴퓨터를 켜면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뜨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쌍방향성인 거예요. 위로 갔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옆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과정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처음에 작성됐던 것에 수정이 이루어지면 버전도 바뀌어요. 1.0이 자동적으로 2.0으로 바뀌고 3.0으로 바뀌어서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디지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맨 끝에 관리 속성부는 이 문서가 비밀 문서인지 아닌지,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라는 이 문서, 이 업무의 관리상의 특성들, 속성들을 정리하는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지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지원 써보니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제일 큰 거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부터 최종 보고서 하나만 받아보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가 오기 전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관여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대통령한테 그 이견이 있었던 것,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다 보고가 되는 거죠. 투명성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변화. 옛날엔 수석이 대통령이 직접 독대 보고 와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혹시 수석이 각색한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 전체에 관련된 모두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다 글로 썼으니까요. 디지털에다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민주성과 투명성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최종 보고서 하나를 보고 하는 결정과 그 이면의 이력 속에서 민주적인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고 대통령이 그것도 참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가 자기 의견이 기록에 남다는 책임감을 갖고 어떤 보고서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놓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의 정책 결정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다른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죠. 굉장히 신속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통령한테 무슨 결정을 받으려면 회의를 소집해서 의전비서관실에다 보고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돼요. 어떤 건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뭐 한 달 동안 회의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결정이 늦어져요. 그러나 지금은 보고서를 올려놓으면 대통령이 인터넷만 열어보면 바로 그걸 파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속해졌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주로 이걸 많이 기억하는데 이 과정이 다 디지털로 남잖아요. 그럼 엄청난 방대한 자료가 남게 되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서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고 누가 어떤 의견을 얘기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게 돼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큰 의미를 갖는 것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만들어 놓는다고 써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어떻게 쓰게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나는 기본적으로 이지원을 통해서 올라오는 보고서 이외에는 결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한 거죠. 저희들로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옛날에 그냥 한 페이지만 쳐서 출력해서 가지고 와서 결제를 받으면 될 일이 수석 비서관, 비서관들의 의견들 다 있기 때문에 엉터리로 대충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이전을 활용하는 게 정책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청와대에만 좋은 걸 쓸 수 없잖아요. 다른 정부 부처들도 다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청와대에서 이것이 1차적으로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범정부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지원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행정부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될까 봐 대통령이 걱정을 해서 장관들 이거 공부해라 라고 해서 온나라 시스템 공부하는 회의, 학습 회의를 합니다. 장관들이 이걸 쓰지 않으면 이건 정착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쓰는 법에 익숙해지도록 해라 라고 대통령이 요청을 하는 거죠.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견 너무 궁금합니다. 보면 이렇게 쓰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 조사에 오셨잖아요. 네, 조사에 본인이 한번 왔어요. 얘기해. 제가 보니까 100점짜리일 때 표현 대국민 보고감입니다. 이사님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은 훌륭한 보고서가 필요 없는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칭찬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잘 읽었습니다가 있고 잘 읽었습니다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다 이제 통하는 거. 반려건에 해당될 때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빵 터졌던 거는 이 한 건의 처리에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람하는 굉장히 열람하는 데만 열람들 30분씩 30분 걸립니다. 걸렸다. 뭐 그건 이런.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의 피드백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당시에 이게 사례를 우리한테 공유되면서 이쯤 되면 그 보고서를 쓰는 행정관이나 그 라인에 있었던 비서관 수석들은 사표내야 된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농담 삼아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좀 편한 비서관 그때 갑자기 반말이 있었어요. 너는 이걸 보고서라고 썼니? 한편으로는 보고 라인에 있는 특히 최초 작성했던 어떤 가장 말단의 행정관 입장에서는 칭찬받을 때 굉장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만든 보고서가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돼서 대통령이 칭찬을 해줬고 보고한 대로 시행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딱 결정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행정관들 공무원 급수로 3급, 4급, 5급 이런 분들이 초안을 만드는데 이분들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지원은 IT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IT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 받고 싶다 이런 마음 있으셨을 것 있으셨죠. 같은데 예. 실제로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그때 이제 업무혁신 비서관실 통해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업무를 분석해서 디지털화한 것이 매우 놀랍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업에서도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노하우 2000 개발했다 상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것에 비하면 매우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셨다라고. 엄청 기분 이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아마 그 말이 씨앗이 돼서 특허 등록을 하셨던 거고 그 특허 등록을 할 때 대통령과 함께 비서관, 행정관들까지 5명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대통령과 함께 이름이 나열됐다는 것도 굉장한 자부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좋아도 이지원
계속 쓰나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나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이지원 활용 매뉴얼을 만들라고 대통령이 지시합니다. 다음 이명박 대통령과 다음에 올 청와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용 매뉴얼, 비서실장용 매뉴얼, 수석 및 비서원용 매뉴얼, 행정용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그걸 책자로 만들고 디지털로도 만들어서 컴퓨터 앞에다 놔두고 저희가 나왔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갖다 버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컴퓨터를 켜고 있지도 않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게 어떤 특정 정권, 특정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개발해놨는데 그때 뭐 노무현이 만든 거야? 치워 뭐 이렇게 했죠. 다만 행정부처에 만든 온나라 시스템은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안 썼고 당연히 박근혜 정부 때 안 썼겠죠.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다시 다듬어서 활용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 이명박 정부에서 쓰지만 않은 게 아니라 이 이지원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은 일도 있지 않으셨어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전직 대통령과 그 사람이 지정한 한 사람은 이 기록물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아시다시피 봉화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 판교에 있는 대통령 서재가 있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가 국정 운영을 했던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는 지금의 정책 현안이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자료를 찾으려면 판교에 올라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기 말에 이걸 어떻게 보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이지원의 카피본을 봉화로 일단 가지고 내려갑니다. 가지고 내려가서 수시로 참고하고 토론하고 또 성공과 좌절, 진보의 미래 이런 책들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명박 정부 어느 날 갑자기 국가 비밀 자료를 전직 대통령이 빼돌렸다는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제가 요 이지원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지원 대통령 일하는 방식이란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진짜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이 심각하던 시절 적어도 참여정부에선 국민들이 잘 아시지 못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또는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결정들 정책 결정을 해왔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이지원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끝까지를 한번 쭉 이사님하고 훑어봤는데요. 예. 오늘 이 이야기 하시면서 노무현으로부터 좋은 정치를 상상하다에 이 이지원을 가지고 오신 이유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매일매일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정책적 결정이나 정치적 결정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정 운영에서 더욱더 그럴 텐데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 참담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 문제를 떠나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 상상하고 각오했던 그 이하의 국정 운영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고인 거죠. 해외에 나가서도 사고 대통령의 발언도 사고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이거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텐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시절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청와대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보다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아주 결정체가 바로 이지원이었다. 저는 국가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지원에 남겨진 기록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렇게 공개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했을 때 알고 봤더니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했네. 이렇게 욕 들어먹을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건 남기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관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각 부서들이 그걸 이관을 합니다. 그때 와서 그것이 혹시 비판의 근거가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될 일이고 국민의 자산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침을 아주 몇 번을 강조하셨어요. 임기 말에. 뭐 올해도 이지원에 담겼던 내용들 중에 공개되는 건들이 있겠네요. 올해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끝난 15년 된 해입니다. 올해 상당히 많은 이지원 자료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소 15만 건 정도는 올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참여정부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정부가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 이사님이 작성하셨던 내용도 나오겠네요. 별로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지원 얘기하시면서 요 얘기 꼭 하고 싶다.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이주원 시스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효율성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임하는 태도, 책임감, 투명하게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화가 참여정부 후반기에 이 이주원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했다.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스스로 보기에도 청와대 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가 정책 결정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건데요.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했던 의사결정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의사결정은 1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이 상합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특허 얘기부터 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유산이 될 수 있었던 아쉬운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훑어봤는데요. 역사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으로부터 좋은 정치를 상상하다 오늘은 천허선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